안녕하세요. 수능만점훈련소 원장입니다. 어려웠죠? 대부분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예상하건대 100점도 되게 적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뭐 작년이래. 저번 달 덮프? 그때 막 조금 쓴소리 했잖아요. 기본기 부족하다 이렇게. 이번에도 물론 뭐 기본기가 좀 탄탄했으면 맞았을 만한 문제도 있지만, 이번 시험은 그냥 난이도 자체도 좀 어려웠어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대신에 얻어갈 것도 되게 많은 시험이어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구성한 것도 막 남은 시기에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는 일어나기 힘들겠죠. 냉정하게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치만 조금씩 조금씩 행동 강령 더 추가해서 정리한 다음에 그게 나오게 될 수도 있잖아, 수능에. 그렇게 되면 정말 세 문제 정도까지는 더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제목을 그렇게 지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뭐 제가 저번 합평 때도 말했지만 막 못 봤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래 못 보면 시험이 어려웠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오답하면서 얻을 거 얻자 그러고 끝내야 돼. 다음 날까지 이어지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좀 총평을 해보면 공통이 일단 뭐 요새 사설이 그렇듯이 여기 11에서 14 라인이 조금씩 조금씩 까다로운 게 있었고요. 그리고 21번이 조금 까다로웠던 것 같고 20인 오히려 별표 두 개지만 사실 한 개에서 두 개 사이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되게 할만했었고 무엇보다 공통도 공통인데 확통러들이 일단 좀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30번 이건 도대체 뭐야 싶었을 것 같고 물론 이 30번 문제가 옛날 확통 기출에도 있고 그리고 사회 규칙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런 거 풀어봤던 친구들도 근데 그런 것보다도 조금 더 까다롭게 됐어요. 사회규칙이나 그런 데서는 되게 딱딱 떨어지게 됐다면 여기는 뭔가 눈에 딱 보이지 않으면 절대 못 풀게끔 됐어가지고 그 28번도 살짝 헤맸을 수 있었고 그리고 미적에서 제가 이따가 미적 28번 풀 때도 말하겠지만 간만에 해설지 봤어요. 저 28번. 그래서 4개 했거든요. 별표. 처음으로. 한 7, 80%까지 잘 해나가다가 마지막에 하나를 못 잡아가지고 해설지 봤는데 해설지를 봐서 이해는 하고 설명은 드렸지만 다시 이런 느낌이 나오면은 또 풀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저도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평가원 미적 28은 사설 28하고 견주어도 난이도가 쉽다고 생각 안 들거든요. 공통은 확실히 쉽지만. 그래서 그냥 잘하는 친구들 100점이나 96점까지 목표로 하겠다. 그래서 28도 무조건 맞아야 된다 싶은 친구들은 무조건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 그 외의 친구들이라면 그냥 과감히 버려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0은 또 30 명성보다는 할만하긴 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런데 그 아마도 공통이 지금 보시면 두 개짜리가 많아서 11번도 제가 웬만하면 두 개 안 주는데 11번도 멈칫멈칫했을 거고 그래가지고 역시나 이번에도 시간 관리도 힘들었을 거고 보통 이러면은 이쪽 주관식 라인을 조금 수월하게 주는 편인데 21번에서도 살짝 막혔을 수 있고 또 심지어 확통러 입장에서 아 그래 확통이라도 잘 풀자 했는데 이런 데서도 좀 막혔을 수도 있고 해서 이번 시험 예상컨대 되게 점수 많이 낮게 나오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굳이 그런 거 뭐 구해받지 말자고 지금 점수 낮게 나왔다고 포기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하는 거에만 초점을 두시되 그래도 그냥 무지성으로 하기보다는 행동강령 같은 거 정리하면서 가자는 거예요. 자 그럼 바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8번입니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조금은 당황했을 수도 있어서 갖고 왔어요. 왜냐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가 의미하는 게 S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SN까지의 합이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SN 자체가 또 A1부터 해서 AN까지의 합이잖아. 그러니까 마치 SN이 중첩되어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그냥 새로운 TN으로 잡읍시다. 즉 S1부터 SN까지의 이 합을 또 새롭게 TN으로 잡으면 지금 이렇게 합공식이 있으니까 우린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일단 n에다가 1 대입해가지고 첫째 항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쓰죠. 그리고 얘가 A1이기도 하니까 A1이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n이 2 이상이라면은 SN은 TN에서 TN 빼기 1을 빼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계산합시다. 여기서 n 빼기 1을 대입한 거를 빼볼게요. 이렇게 해서 안에 거부터 계산 쭉 해주면은 n 세제곱 3n제곱 3n 빼기 1 자 이렇게 되고 여기서 뺐을 때 지워질 거 미리 지워져 버리면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면 남는 거 이 마이너스 입혀서 나와야 되니까 3n제곱
빼기 3n에다가 얘랑 얘는 또 지들끼리 없애져서 이걸로 끝이에요. 즉 sn이라는 거는 n 2 이상에선 이렇게 된다. 그리고 어차피 s1은 1인데 이건 a1으로 나왔다.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어차피 a2랑 a3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뭐 하면 돼요? 2 대입합시다. 그러면 오른쪽에 2 대입하면 12 빼기 6이니까 6이 되고, 이 s2의 의미가 a1 더하기 a2였죠. 근데 얘가 1이었으니까 a2는 5라고 쓸 수가 있고, 다시 여기서 이제 s3도 해보면 3 대입하면 27 빼기 9니까 18. 이거는 a1, a2, a3의 합인데 얘가 6으로 나왔으니까 a3는 12. 이래서 끝났죠. 두 개 곱을 물어봤으니까 60이 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공통 9번입니다. 넓이 물어봤고 여기 교점의 좌표 당연히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 같다고 해서 일단 x값부터 구하고 시작합시다. 양변에 2 곱하고 이렇게 된 다음에 싹 넘겨주면은 3x 빼기 14. 3차 방정식이니까 조리제법 찾아야 되는데 딱 2 대입하면은 정확히 성립하죠. 그래서 그냥 답을 2라고 써도 되고, 혹시나 불안하시다면 이렇게 해보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무조건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x제곱 2x7이니까 어차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2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2, 여기 대입하면 5 이렇게 잡힌 거고, 그럼 이제 당연하겠지만 딱 여기 나눠가지고 이쪽은 어차피 뭐예요? 여기도 x절편 7이니까 5, 5짜리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굳이 적분 없이 그냥 이렇게 2분의 25로 구해 놓으면 되죠. 우리는 이쪽만 정적분 시키면 되는 거라서 0부터 2까지 2분의 1 x 세제곱 2분의 1 x 정적분 합시다. 그러면 얘는 8분의 1 x 대제곱, 그 다음에 4분의 1 x 제곱에다가 0, 2 넣었으니까 여기 2가 되고 여기는 1이 돼서 3. 그럼 이제 3과 얘를 더하는 거라서 통분하면은 2분의 31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공통 10번입니다. 자, 원점을 지나는 직선 L이 있대요. 거기에 어디 P랑 Q가 있는 상태니까 결론적으로 얘네는 원점까지 해서 지금 한 직선 위에 있죠. 그럼 이제 얘랑 얘랑의 기울기인 A분의 B, 그리고 얘랑 얘랑 기울기인 C분의 D, 이게 같다는 걸 식 하나 지금 잡을 수 있고, 가족권에서는 2만 옮기면은 C 대신에 2A 플러스 2로 쓸 수도 있나 봐요. 이건 일단 냅두고, 그 다음에 나조건 보니까 여기서 로그를 풀면 2B가 4의 A제곱이네요. 그럼 이건 2의 2A제곱이니까 2도 넘겨버리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로그 2의 D가 C 빼기 1이니까 D 대신에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다 넣어볼게요. 그럼 A분의 2의 2A 빼기 1이고 C분의 2의 C 빼기 1인데 이제 여기 C 대신에 얘를 갖다 껴도 되잖아요. 그럼 분모는 이렇게 되고 분자는 2A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중간에 있는 걸 싹 빼버리면은 얘랑 얘랑 같은 건데 여기서 이쪽에 지워주면은 여기만 2의 제곱인 4가 남겠죠. 그래서 따라서 뭐예요? 바로 A 값이 나온다. 2A가 2니까 A가 1이 나오는 순간 뭐 B, C, D 다 나오는 거죠. B는 요거니까 2의 2 빼기 1이라서 2가 되는 거고 B가. 그래서 A랑 B 1과 2고 C는 여기서 4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D는 요거니까 2의 4 빼기 1이면 8이 되겠죠. D가.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이 다 나온다. 뭐 조금 더 그냥 크게 쓸게요. 1,2니까 y는 2x였겠네요. 애초에 직선이. 이런 상태에서 P라는 점은 1,2, Q라는 점은 4,8. 이제 마지막으로 P를 지나면서 L과 수직인 거. 그럼 이제 L의 기울기가 2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짜리로 해서 얘는 이렇게 되고 요 점 똑같이 지나니까 이렇게 썼을 때 Y축과 만나는 점이 R, Y절편은 그냥 X에다 0만 넣으면 되니까 2분의 5가 되겠네요. 그리고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본 게 이제 PQR의 넓이니까 뭐 여기는 이쪽이 직각이어서 바로 구하면 되겠죠. 이거 밑변, 이거 높이로 쓰면 되니까 밑변은 3의 제곱, 6의 제곱 해서 3루트 5가 될 거고 이쪽 높이는 1의 제곱에서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5면은 2분의 루트 5. 따라서 최종적인 넓이는 이렇게 되죠. 이거 5가 돼서 15, 분모는 4. 따라서 4분의 15가 답이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공통 11번입니다. 자, 이거
제 영상 이제 저도 많이 찍었잖아요. 제 영상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11번에 별표 두 개 준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거의 안 주거든요. 근데 이 별표 두 개의 의미는 정말 너무 어려웠어요. 뭐 계산도 길어요.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풀이 들으면 에이 뭐 별거 없었네 싶은데 그 행동 강령이 아직 안 잡힌 학생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많이 좀 당황하고 헤맸을 것 같아서 별표 두 개로 해놨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자, 이제 조금 찔리는 친구들이 좀 있을 텐데 일단은 이거를 보면 누구나 평균 변화율을 떠올릴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래서 fx 뭐 이렇게 돼 있고 어디든 x1, x2가 있을 때 뭐 이런 게 평균 변화율인데 문제는 이거는 이직선의 기울기인데 그거랑 얘랑 비교한다? x좌표의 합이랑 비교한다? 이게 절대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프적으로. 그래서 갖다 치워야 돼요. 그러면 자, 어차피 모든 x1, x2라고 했으면은 이 안에는 뭐 x1, x2보다 클 때도 있을 거고 반대인 상황도 있을 텐데 어차피 그냥 우리가 이것만 가정하고 가도 돼요. 그러면 이거를 가정하고 가면은 얘를 넘겼을 때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겠죠. 그래서 그때는 x1의 제곱 빼기 x2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만 가정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상황에서는 넘기기 전에 우리가 뭘 하면 되냐? 이쪽 분모 분자를 싹 다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x2 빼기 x1, x2 빼기 x1 이렇게 한 다음에 넘기면 또 안 바뀌죠. 그럼 어차피 또 이런 형태로 잡히겠죠. 그리고 우변도 이렇게 바뀐 상태니까 어차피 같은 결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럼 그나마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익숙한 대부분 이런 거 나오면 보통은 x1이 x2보다 작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으로 그냥 잡아볼게요. 그랬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게 이 x1끼리 그리고 이 x2끼리 얘네끼리 묶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얘 보내고 얘 보내면 fx1 빼기 x1 제곱이 fx2 빼기 x2의 제곱보다 크다. 언제? 이때. 이거인 모든 x1, x2에 대해서 항상 얘가 얘보다 크다래요. 바로 뭐 해야 되겠어요? 세로는 함수 도입해야지.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얘가 gx1, 얘가 gx2. 여긴데 요거다? gx는 계속 감소만 하는구나. 즉 g'x는 언제나 0 이하구나. 바로 가실 수 있겠죠. 따라서 이제 gx는 별게 아니었잖아요. fx 여기서 x제곱만 뺀 거니까 여기서 g'x를 하면은 마이너스 3x 제곱 2kx 빼기 12의 2x 그러면 x쪽만 하나 묶어버리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가 항상 0 이하다가 된 거죠. 뭐 여기부터는 선택의 영역인데 저는 웬만하면 최고치 한계수 음수 싫어해서 저는 마이너스를 곱하는 편이긴 해요. 이건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이차함수가 언제나 x축보다 떠 있거나 접하거나 즉 판별식은 0 이하다. 많이 보시던 거. 그래서 이제 이걸로 문제는 끝난다. 그럼 k 빼기 1의 제곱이 6의 제곱보다 작으니까 얘는 6과 마욕 사이여서 1 더해주면 이렇게 되고 이게 지금 모든 정수 k의 합을 물어봤거든요. 그럼 어차피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까지 있고 0은 어차피 합에서 의미 없고 1부터 5까지 있고 6, 7이 남아있는데 얘네끼리는 상쇄될 테니까 이것만 남겠죠. 따라서 답은 13이어서 1번이 답이 됩니다. 공통 12번입니다. 자, 양수 a, b라고 했고요. 이거 삼각함수 보니까 일단 y는 a가 기본 축이 돼서 최대값이 2a이고 최소값이 0이라서 미리 좀 그려놨어요. 바로 그릴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 a예요. 이쪽 2a이고. 그래서 이쪽이 지금 한 주기인데 한 주기는 b분의 2파이겠죠. 그래서 이쪽은 b분의 4파이 뭐 이렇게 계속 잡히겠죠. 그랬을 때 문제 보니까 fx는 0, 즉 x축과 만나는 실근의 개수가 4개래요. 언제? 0부터 2파이까지. 그래서 x축과 만날 때는 한 주기당 이렇게 한 번씩밖에 안 만나겠죠. 딱 아랫봉우리다 보니까. 그럼 여기까지 딱 만난다는 거고 여기부터는 안 만난다는 얘기니까 2파이는 당연히 여기 사이에 있어야만 하겠죠. 그럼 우리는 이쪽과 이쪽을 b로 좀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 첫 번째 주기에서 보면은 요거니까 2b분의 2파이랑 2b분의 4파이의 정확히 중점이어서 이쪽은 2b분의 3파이가 되고 여기부터는 한 주기인 b분의 2파이씩 즉 2b분의 4파이씩 더해지는 거니까 2b분의 7파이, 11파이, 15파이 그럼 이쪽은 19파이까지 되겠죠. 따라서
2파이라고 하는 애는 요거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되죠. 닫힌 구간이니까. 그리고 얘보다는 작아야만 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파이 지워지고 여기서 b의 범위 바로 구해버리면 4b가 15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b는 4분의 15보다 크거나 같다. 이쪽은 4b가 19보다 작다니까 4분의 19보다 작다. 해서 일단 요렇게 b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랑 이번엔 y는 b랑도 네 군데에서 만난대요. 근데 대충 지금 이 파이가 한 이쯤 끊겨 있다고 하면은 그래프가 요렇게까지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b라는 게 애매하게 이렇게 자리 잡혀 버리면은 당연히 4개보다 훨씬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에 잡혀도. 무조건 그럼 b는 양수니까 얘밖에 없는 거예요. 얘밖에.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b는 일단 2a이구나 라는 걸 잡을 수가 있고, 그럼 그때는 이제 네 군데라는 거는 이쪽에서 하나, 둘, 셋, 넷까지만 나오고 얘는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파이는 이제 또 여기 사이에 있다로 바뀌는 건데 아까 봤지만 여기 사이에도 있어야 돼.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쪽에 이 파이가 있어야 돼요. 그쵸? 이 파이 잠깐 지우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요 좌표도 b로 표시하는 게 중요하겠죠. 얘는 몇이에요? 이쪽? 여기서 2b분의 파이가 되고 얘 2b분의 5파이가 되고 9파이가 되고 13파이가 되니까 이쪽은 바로 2b분의 17파이였겠죠. 그래서 사실 여기가 정확히 말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우리는 아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로 잡았는데, 그래서 여기 19 대신에 17만 쓰면은 진짜 찐으로 공통범위가 다 뜨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b의 범위는 4분의 15부터 4분의 17까지가 되는 거고, 문제에서 a 플러스 b의 최소값이었는데 어차피 2a가 b인 상태니까 a는 2분의 b여서 a 플러스 b라는 건 2분의 3b잖아요. 그럼 이 부등식에 그냥 2분의 3만큼만 다 곱해줘 버리면은 사실 이쪽 계산 안 해도 되죠. 왜? 최소값이니까 이쪽에서 이게 최소값일 테니까. 그래서 8분의 45 이게 바로 최소값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됩니다. 공통 13번입니다. 조금 헤맸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fx 차수를 안 줬고, 근데 무한대문에 무한대긴 한데 여기서 일단 하나 주의할 거는 여기서 리미트의 변수가 t라는 거. x가 상수예요. 보통은 좀 뒤바뀌어 있죠. 이거 일단 하나는 좀 신경 써야 되는 거고, 아무튼 그랬을 때 결국에는 차수 비교잖아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그러면 밑에가 2차구나. 근데 항상 2차는 아니겠구나. x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2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2차일 거고, 그럼 일반적으로 위에도 2차여야 되는데 얘도 보면은 이쪽 fx가 만약에 0이 돼버리면 얘가 같이 날아가 버릴 수 있으니까 이때는 프라임만 남는 거고, 또 반대로 얘가 0이 아니라면 그냥 이게 살아있으니까 그럼 역시나 뭐예요? 일반적인 케이스만 보자고요. 결국 얘든 0이 아닌 케이스들이 훨씬 많을 테니까 그런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분모가 지금 2차가 됐죠. 그럼 위에도 지금 2차가 되어야만 하겠죠. 아니면 2차 또는 1차 차수가 더 낮은 건 상관없는 거죠. 그랬을 때 어차피 그냥 2차 이하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러면 ft라는 게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도 큰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a가 무조건 0이 아닙니다는 아닌 거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잡아놓고 fx에다가 at 제곱에 bt 플러스 c에다가 뭐 이렇게 있는 건데, 어차피 최고차항은 여기서 발생하잖아요. afx의 t제곱 그리고 밑에는 x 플러스 1의 t제곱이니까 결국에 여기서 이거를 써버리면은 x 플러스 1분의 afx가 되겠죠. 언제? x가 마일도 아니고 fx가 0도 아닐 때. 그럼 이제 두 번째로 x는 마일이 아닌데 fx는 0일 때도 있잖아요. 뭐 fx가 3차라면 뭐 총 3개까지도 나올 수도 있고 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fx는 3차는 아니고 현재 지금 2차 이하니까 뭐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 그랬을 때 아무튼 요런 케이스라면은 사실 요 위에가 0으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이 밑에는 무조건 뭐예요? 1차 이하고 여기는 여전히 2차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무조건 gx가 빵이겠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보면은 어차피 fx가 0이면은 여기가 빵이 돼주면서 이쪽도 그냥 밑에랑 상관없이 분자가 0이니까 그냥 0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그래서 이쪽이든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얘네를 이렇게 하나로 쓰자고. 이렇게 써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써서 플러스 1 쓰고
요렇게만 쓰면은 그냥 fx가 0이 아니면 이대로 살아있는 거고 fx가 0이면 그냥 이것 때문에 0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이게 마이너스 1일 때만 한번 체크해주면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1이라면 현재 이쪽이 날아가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위에서는 f-1의 ft에다가 f't가 있는 건데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아무튼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at 제곱의 머시기가 있다고 했을 때 요 이차항이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무조건 f-1은 일단 0이 되어줘야만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gx 연속이라고 했잖아. 그럼 어차피 이따가 우리 뭐 할 거냐면 g 마일과 리미트 이거 할 거잖아. 이거 두 개 같아야 되잖아. 그럼 거기서 요거 끌어올 거죠. 그럼 얘가 어차피 0분의 0 때문에라도 f 마일이 0인 거는 이미 밝혀져요. 거기서라도.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f 마일은 0이다 라는 거 하나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얘가 막 날라간 거야. 그럼 우리가 fx를 이렇게 잡아도 되죠. a에다가 요거에다가 이런 식으로 잡아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잡고 한번 보면은 자, 여기서 마일일 때 조금 더 보면은 어차피 얘 때문에 이건 다 날라갔어요. 요렇게만 남은 거야. 요렇게만. 그리고 얘는 2a-t로 시작하는 애니까 최고치 한계수 비교하면 이건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세팅해 놓고 여기도 fx 자리에다가 얘를 아예 넣어버리면 a는 제곱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워질 수 있죠. 마일이 아닐 때니까. 그럼 a제곱에 x 빼기 k로 나오겠죠. 따라서 이제 써먹을 거 써먹어 보면은 요거 씁시다. 이거 마이너스 2a. 얘는 어차피 0분의 0으로 다 지워졌고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1만 대입하면 되니까 요렇게 된 거라서 양변에 마이너스 하나씩 곱해주고 a는 이제 0이 아닌 거니까 나눠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까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거 하나 있죠. 어차피 g1이면 이쪽에 넣는 거니까 여기다가 넣을 거죠. 그럼 a제곱에 1 빼기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럼 저것도 양변에 마이너스 하나 곱해서 보면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됐으면 여기서 1 플러스 k는 a분의 2니까 k는 a분의 2 빼기 1. 이쪽은 k 빼기 1이 2a제곱분의 1이니까 k는 2a제곱분의 1 플러스 1. 그럼 둘이 같다로 이제 a 값 구합시다. 싹 다 넘겨서 플러스 2라고 쓰고 i의 2a제곱 싹 곱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서 얘가 완전 제곱식이죠. 그래서 a는 2분의 1이구나. 그럼 k는 뭐 아무데나 이런 데 대입하면은 4 빼기 1이니까 k는 3이구나. 그럼 fx는 a의 x 플러스 1에 x 빼기 k로 잡았으니까 이렇게 완성이 된다. 문제에서 f5를 물어봤기 때문에 5 대입하면은 6과 2여서 지워져서 그냥 6이 답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공통 14번입니다. 귀납이 14에 나왔어요. 아무튼 얘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대신에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아무튼 보면은 별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모든 항이 정수라고 했고 A1이 음의 정수니까 우리는 그냥 A1을 마이너스 K라고 둘게요. 즉 K를 자연수라고 두겠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음수면 이렇게 가고 양수면 이렇게 간다는데 여기서 일단 하나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뭐냐. 자,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전항이 음수면은 다음항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얘 양수로 돌리겠다는 얘기고 얘도 어차피 양수니까 무슨 말이에요? 전항이 음수면 다음항은 무조건 양수예요. 근데 전항이 뭐 0 이상이면 다음항은 뭔지 모르겠죠. 그냥 3만 뺀 거기 때문에 그거는 부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항이 0 이상일 때 다음항은 뭔지 모른다. 일단 이 정도는 잡아놓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거죠. 4 이하의 자연수. 즉 1, 2, 3, 4 중에서 얘네를 만족시키는 게 두 개다라는 얘기는 어차피 요거죠. 이 네 쌍 중에서 0보다 작은 거 두 개, 0 이상인 거 두 개라는 얘기죠. 두 개씩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바로 출발을 해보면 첫째 항이 음수인 게 확정이 됐으니까 다음 항은 여기를 따라가면 k 플러스 1이 된단 말이에요. 즉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인 건 확정이니까 얘네 곱한 거 일단 무조건 0보다 작다라는 거 하나 나온 거야. 그쵸? 그럼 이제 요거 하나 썼으니까 그 다음 쌍들은 이제 이렇게가 나와야 되겠죠. 조합이. 그랬을 때 아무튼 A2는 양수가 됐으니까 A3는 여기서
3을 뺀 k 빼기 2가 됐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케이스 분류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k가 2 이상이라면 a3도 0 이상이라는 거니까 또 3을 빼는 거라서 그때는 k 빼기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k가 2보다 작다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k 우리 자연수로 잡았기 때문에 k가 2보다 작다는 건 결론적으로 뭐예요? k가 1 하나밖에 없죠. 그럼 그 상황은 그냥 차라리 바로 해봅시다. k가 만약에 1이라면 첫째 항 이거, 둘째 항 요거, 셋째 항은 마이너스 1. 그럼 이미 음수, 양수, 음수니까 얘네 곱도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얘네 곱도 0보다 작으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다 0 이상이어야 되는데, 문제가 뭐예요? 전 항이 음수면 다음 항이 무조건 양수라 그랬잖아. 실제로 이게 4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여기를 만족 못하죠, 요거. 나조건 만족 못해서 얘는 바로 탈락하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k는 2 이상이어서 다음 항 a4는 k 빼기 5까지 확정이 된다. 그럼 이제 그러고 나면은 a5가 나오고, 역시나 k가 5 이상이라면 또 3을 빼고, 그 다음에 k가 5보다 작다면 2 이상 그리고 5보다 작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음수라는 얘기니까 여기서 이걸 마이너스를 씌우고 그 다음에 4만큼 더해서 이게 됐어요. 그런데 5보다 작다는 얘기는 아까도 봤지만 얘가 무조건 음수예요. 그리고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됐어요. 따라서 A4랑 A5의 곱도 무조건 0보다 작은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얘가 2 이상이라는 건 이 A3는 일단 기본적으로 0 이상의 수기 때문에, 자, 요거는 검은색으로 쓰자. 좀 맞추기 위해서. 얘는 0 이상의 수가 됐으니까 얘네 곱한 건 무조건 0 이상이 됐죠. 그럼 지금 이거랑 이것까지 확정이 됐어. 그럼 이제 이것도 하나 날라갔어. 이제 남은 관계는 요거 하나씩 나와야 되는데, 이때 0보다 작다라면은 무조건 얘네 둘의 관계가 0 이상이 되어야만 하죠. 그래서 자, 얘가 무조건 음수기 때문에 뭐가 돼야 돼? 얘가 0 아니면 양수인데, 얘가 만약에 양수라면 곱해서 또 음수가 되니까 안 되잖아. 이게 안 나오잖아. 따라서 이게 딱 0인 거 하나는 된다는 얘기지. 0이면 어차피 곱해도 0 이상이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k가 오로지 2인 것만 살아남아요. k가 3이나 4가 되면 얘가 양수가 되면서 여기서의 곱도 또 0보다 작아서 개수가 안 맞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건 탈락이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k가 5 이상이 됐다는 거는, 자, 그럼 이제 남은 것만 볼게요. 다시 한번 써볼게. a1이 마이너스 k, a2가 k 플러스 1, a3는 k 빼기 2, 그리고 a4는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남은 게 k가 5 이상만 볼 거라서 얘가 여기까지도 확정이 된 상태고, 확실한 건 이것까지 확정이죠. 이제 k가 5 이상이니까 얘까지도 무조건 양수로 됐고, 그럼 얘네 곱한 거 0보다 작아, 얘네 곱한 건 0 이상이야. 여기까지 확정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또 하나, k가 5 이상이니까 얘가 0 이상이라는 것까지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일단 무조건 얘네 곱한 것도 0 이상이 확정이야. 따라서 마지막 거는 무조건 0보다 작다가 나와줘야만 해. 그쵸? 그래서 얘는 무조건 음수여야 되겠죠. 그래서 k는 무조건 8보다 작아야 돼. 근데 여기서 그러면 k가 5 이상이고 8보다 작으니까 가능한 k는 5, 6, 7이잖아요. 문제는 뭐야? k가 5일 때가 문제지. 왜? k가 5라면 얘가 0이 돼버리니까 얘네 곱한 게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얘는 음수라서 0과 음수 곱하면 이게 안 되잖아. 이게 되잖아 또. 그래서 5 하나가 또 날아간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6, 7이면 어차피 얘가 무조건 양수니까 확실하게 양수 곱하기 음수라서 이게 뜨겠죠. 결국 이렇게 두 개씩 떠야 되니까. 결론은 뭐예요? k는 6과 7 그리고 2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a1의 값은 마이너스 k였으니까 마6, 마7, 마2 이렇게 3개만 가능한 거고, 그래서 그 합이 마이너스 15로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이건 선직 구성이 그렇게 좋지 못한 게, 만약에 k가 5가 된다는 거를 5가 안 된다는 걸 못 잡아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합이 없어, 선지가. 그럼 뭐지? 잘못했나? 하고 돌아와서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어떻게 보면 객관식의 장점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제대로 디테일하게 선지 구성했었다면 얘네 전체 다 더한 것도 선지에 넣고, 뭐 이 같은 거 발견 못할 수도 있으니까 얘네끼리 더한 거 마이너스 18 같은 것도 넣었으면은 좀 더 좋았겠죠. 그럼 낚시의 여지가 좀 더 커졌을 테니까. 아무튼 답은 마이너스 15여서 3번이 답이 됩니다. 공통 15번입니다. 2차 함수 fx 미분 가능. 이거 작년 수능 15번하고 형태는 비슷하죠. 왜냐? 어차피 여기서 f0은 2분의 1일 거고 f'0은 마이너스 4일 거라서 상수항 1차항 다 줬고 2차항의 개수만 안 준 거.
이 형태까지는 똑같아요. 물론 그 뒤는 다르지만. 자, 이렇게 됐고, 그럼 이제 우리 바로 G'도 미리 좀 구해 볼게요. 그러면 아래 거는 그냥 미분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위에 거는 3x제곱에 x 빼기 4인데 얘가 인수분해가 딱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1과 3x 빼기 4로 딱 깔끔하게 되는 상태다. 그러고 나서 그림을 한번 대충 보면은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차피 0보다 작을 때만 존재하니까 여기까지로 끊길 거예요. 그리고 여기 0일 땐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은 a의 부호를 아직 모르니까 a가 양수라면 당연히 이렇게 될 거고 음수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모르는 상태인데 뭔가 음수가 더 쉬워 보이니까 얘를 첫 번째로 해볼게요. 자, 이제 음수인 상태에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어차피 이거는 뭐야, 마이너스 1에서만 극대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대충만 그리면. 이 상태에서 요거를 봅시다. 열린 구간이거든요, 둘 다. 열린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모두 존재한다?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이거 당연히 말 안 되죠. 최대 최소 둘 다 없죠. 그나마 최대값이라도 있으려면은 여기가 t고 여기가 t 플러스 k면 돼. 최대는 있어. 근데 어차피 최소값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는 아예 나올 수가 없어서 a가 0보다 작은 거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건 바로 날리면 되는 거고, 그럼 두 번째로 이 케이스라면은 여기서 이제 극소값도 하나가 생기죠. 그리고 그 극소값은 얘가 0일 때니까 뭐 a분의 2일 때겠죠. 그러면 대략적인, 자, 얘가 0보다 클 때 대략적인 gx의 그림은 이런 3차 함수 느낌처럼 생겼을 텐데 a분의 2에 마이너스 1. 자, 여기서 최대값, 최소값 모두 존재 라는 얘기는 당연하겠지만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이 지점에서 생기면 안 되잖아요. 여기는 열린 구간이니까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무조건 얘는 극대, 얘는 극소일 수밖에 없어요. 일단 그거는 확실하다는 거지. 그래서 t랑 t 플러스 k 사이에 이런 식으로 극대랑 극소가 둘 다 있다면 당연히 존재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도록 하는 t가 마이너스 2 딱 하나래요. 애매한 지점에 이렇게 있고 애매한 지점에 있다면은 마이너스 2일 때도 되지만 조금만 옮겨도 당연히 더 되잖아요. 무수히 많이 나올 테니까 특수하게 딱 마이너스 2에서만 될 거면 언제밖에 없겠어요? 딱 마이너스 2가 여기인 거야, 여기. 그리고 마이너스 2 플러스 k는 여기인 거야. 그럼 어때? 이렇게 갔을 때 당연히 최대 최소는 여기다 딱 존재해. 근데 여기서 t를 조금만 키운다고 하면 t 플러스 k가 올라가면서 여기서 최대값이 증발해버리고, 반대로 조금 줄이면 t가 내려가면서 최소값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딱 이런 상태여야 된다. 그래서 이 그림을 추론하는 거는 솔직히 15번 그래프 추론 요새 평가원 난이도 고려해도 쉬운 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정도면. 그래서 아무튼 여기 마일일 때랑 마이너스 2 플러스 k일 때랑 함수값이 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랑 a분의 2일 때랑 함수값이 같은데 이쪽 음수 영역은 확실하게 값이 나오거든요. 식이 완벽하게 정해져서. 그럼 마일부터 대입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면서 3이 떠요, 3. 그럼 여기도 3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도 대입을 해보면 2에다가 8. 그럼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이 떠. 그럼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그럼 이제 이쪽은 얘를 먼저 넣게 되면은 a도 있는 상태에서 k도 넣으니까 문자가 두 개라서 이쪽부터 갈게요. 이쪽은 어차피 a분의 2를 넣으면, 자,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넣는 거죠. a분의 2를 대입을 해보면 a제곱분의 4, 그 다음에 a분의 2 플러스 2분의 1. 그럼 하나 지워지니까 a분의 4, a분의 8이어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그럼 이제 a분의 4는 2가 되면서 a가 2로 확정이 된다. a가 2로 확정되면 fx도 이렇게 확정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요? 얘 대입하는 건데 하수는 그냥 대입해서 전개하겠지만 고수는 어떻게 하겠어? 잠깐 t로 놓으면 되잖아. 그쵸? 그럼 이제 t를 그냥 대입한 거니까 t 대입해서 그게 3이다. 그럼 양변 2배 해주고 옮겨주면 이렇게 되면서, 자, t가 2분의 5랑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마일보다 이쪽에 양수 쪽에 있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날라가고 무조건 2분의 5만 되는 거니까 마이 플러스 k가 2분의 5라서 여기서 그냥 k값 마지막으로 2분의 9로 구해주면 되죠. 그럼 k도 나왔고 fx도 완성됐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gk였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f 2분의 9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식에다가 2분의 9만 넣어서 계산하면 끝이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이 정도면. 그리고 얘는 2분의 81, 2분의 1에 18 빼는 거니까 41에서 18 빼서 최종적인 답은 23이 된다. 따라서 답이 5번이 됩니다. 공통 18번입니다. 자, 이거는 뭐 이렇게 두 개 나와 있고요. 사실 너무 쉬운 건데 그냥 가볍게 갖고 와봤어요. 이쪽 이 k 플러스 2만 한번 전개를 해보면 4k에 4에다가 ak니까 우리가 이렇게랑 이렇게 전개한 거를 따로따로 써도 상관없겠죠. 이거 하나 따로 쓰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i에 4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써도 상관없으니까 그럼 이제 이 부분이 뭐예요? 이거 4배죠. 그래서 4 곱하기 16해서 64가 되고 얘는 딱 요거랑 똑같으니까 34가 돼서 더하면 끝이다. 따라서 답은 98이 됩니다. 공통 19번입니다. 자, 두 개 위치 함수가 나와 있고요. 이 두 점이 마이너스 2라는 지점에서 두 번 만난대요. 즉, 딱, 뭐, 예를 들면 알파랑 베타라는 t가 알파랑 베타일 때 두 개가 만난다고 하면 알파일 때의 위치도 마이너스 2고 베타일 때의 위치도 마이너스 2란 얘기겠죠. 근데 이 x1은 a, b 같은 모르는 문자가 있는 반면에 x2는 그냥 확실히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끝날 수 있는 게 x2가 이렇게 마이너스 2랑 만날 때 그럼 그때 t의 값은 우리가 그냥 구하면 되거든. 이거 넘겨가지고 그러면 얘가 0이니까 1, 4가 돼서 뭐 예를 들면 알파가 1이고 베타가 4가 됐단 얘기죠. 그러면 여기도 얘네랑 얘네도 똑같이 마이너스 2란 얘기니까 이제 우리는 이쪽에다가 1 넣었을 때랑 4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냥 그걸로 a, b를 구하면 끝이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싹 다 넘기면은 a 플러스 b는 15가 되고 4를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얘도 마이너스 2다. 그럼 16a랑 4b 빼고 또 싹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48이라서 양변 4로 나누고 얘랑 연립을 시켜서 a랑 b를 구합시다. 그럼 3a가 마이너스 27이니까 a가 마이너스 9고 b는 24. 따라서 이 x1t라는 게 세제곱 9x제곱 24x 이렇게 됐고 여기서 한번 미분한 속도를 보면은 이게 t인데 x로 썼죠. 뭐 큰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되고 이제 보면은 p가 운동 방향을 바꿨다. 속도가 이제 부호가 바뀔 때를 말하는 건데 얘 3으로 묶었을 때 딱 인수분해가 이쁘게 되죠. 2랑 4에서 부호를 바꾸는데 두 번째라고 했으니까 4겠죠. 즉 t가 4인 순간에 가속도를 물어봤으니까 얘 한 번 더 미분해서 가속도를 구해보면 이렇게 된다. 거기에 4를 넣었을 때니까 24 빼기 18에서 최종적인 답은 바로 6이 됩니다. 공통 20번입니다. 요새 흐름을 따라가서 20번에 박스 채우기가 나왔죠. 자, 잘 따라가만 가시면 돼요. 일단 문제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길이를 줬고 내저번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 있는 파란색 보조선들은 여기 박스에서 그으라는 게 있어가지고 미리 좀 그어 놓은 상태고 자, 그리고 이제 B2가 4라는 것까지 있어서 코사인 DEF니까 요 각의 코사인 값을 물어보는 문제다. 자, 바로 가볼게요. 내저번 특성상 얘네끼리 같죠? 요거랑 요거 같고 그 다음에 얘랑 얘도 같고 이런 식으로 같으니까 이쪽이 4, 4로 같아서 바로 여기는 3, 3으로 같은 거고 그럼 이쪽은 5, 5로 같죠. 따라서 이제 BC가 9구나 이쪽이 9라는 얘기구나가 나온 거고 문제에서 그리고 CAB 바로 이쪽 각을 세타라고 한대요. 그랬을 때 코사인 세타를 물어봤으니까 코사인 변형 공식에 의해서 이웃한 두 개 7과 8 있고 7의 제곱 8의 제곱에 마주보는 거 9의 제곱 빼면 되죠. 이거 하면 마이너스 17이니까 얘까지 계산하면 32가 돼서 32랑 여기 16하고 나누니까 7분의 2가 되겠죠. 그게 바로 여기 가에 들어갈 코사인 세타다. 가에 알맞은 수 P가 7분의 2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내저번의 중심 여기를 5라고 했을 때 자, DEF 아까 말한 요 각 이게 이제 DOF의 2분의 1이다. 이거는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겠죠. 그런데 그게 ADF랑도 같대요.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ADF는 여기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요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파이에서 세타 뺀 다음에 2로 나누면 여기 하나의 각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ADF의 각이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인 상태죠. 그 다음에 또 내저번의 특성상 여기 중심에서 이쪽 D든 E든 F든 그었을 때
전부 다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진단 말이야. 수직으로. 따라서 수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쪽 90도 90도면은 여기 사각형에서만 보면은 바로 90도 두 개가 있으니까 이쪽이 파이 빼기 세타가 되겠죠. 그리고 그거의 절반이 얘니까 역시나 똑같이 이거랑 이게 같은 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ADF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으로 DF의 제곱을 구해라. 얘도 그냥 끝났죠. 왜냐면 우리 코사인 세타 7분의 2라고 나와 있었으니까 이 상태에서 ADF인데 바로 코사인 법칙을 써보면 DF의 제곱은 3의 제곱, 3의 제곱 빼기 2, 3, 3의 코사인 세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18 빼기 7분의 36이고 통분시키면 얘가 7분의 126이니까 바로 7분의 90이 되겠죠. 그게 바로 나에 들어갈 거라서 Q의 값이 7분의 90이구나가 됐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코사인 DEF의 제곱이라고 했는데 그건 어차피 ADF랑 똑같다는 거 방금 여기서 봤으니까 자 그러면은 ADF가 있고 방금 요 DF의 제곱을 7분의 90으로 구했으면 이거 루트 씌우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3, 3인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요각의 코사인 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일 때는 굳이 코사인 법칙 안 쓰고 가장 편한 게 뭐다? 수직 이등분이 제일 편해요. 우리가 요각 뭐 알파라고 했을 때 그 각의 코사인 값을 구하고 싶은데 여기가 수직 이등분으로 떨어지니까 이 길이는 요거의 절반이라서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바로 코사인 알파가 뭐예요? 3분의 요게 되는 거고 3, 3 약분시키면 요 놈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 놈의 제곱을 물어봤으니까 요것도 제곱을 시키면 28분의 10 따라서 14분의 5가 마지막으로 다에 들어갈 애가 된다. 즉 R의 값이 된다. 그럼 끝. 이거 물어봤으니까 14에다가 Q랑 R 곱하고 P는 분모니까 얘 역수치에서 2분의 7로 곱해주면 되죠. 그럼 다 지워져요. 14, 14, 7, 7, 2랑 이렇게 해서 45. 따라서 얘랑 얘의 곱이니까 최종적인 답은 바로 225가 됩니다. 공통 21번입니다. 이 문제 개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걸 담고 있어서 이거는 잡았으면 바로 풀 수 있고 못 잡으면 아예 못 푸는 문제였어요. 일단 hx라는 걸 보니까 fx인 이런 4차 함수랑 다항함수 아니에요. gx는 그냥 어떤 함수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gx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 다음 미분 가능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두 개는 a에서랑 a 플러스 1에서 뭐 연속도 하고 미분 가능도 하겠죠. 그런 상태인데 가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제가 여기도 지금 정리해놨지만 우리는 이거 지금 10월 학평 15번도 이거 그대로 나왔었죠. 뭐냐면 요거랑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 정확히 말하면 누가 더 크냐를 생각을 좀 해볼 거거든요. 두 개의 대소관계를. 자, 어차피 절대값이라는 것 때문에 이 a부터 b까지 이 fx가 x축보다 위에 있니 아래에 있니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로 a부터 b까지 계속 위에만 있다면 즉 fx가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a부터 b까지 계속 위에만 있어요. 그럼 이거는 절대값 f라는 그래프 역시도 당연히 똑같은 그림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거를 정적분한 값이나 얘 어차피 양수니까 그리고 이걸 정적분한 값이나 당연히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그냥 둘이 같단 얘기예요. 이 vs가. 두 번째, a부터 b까지 계속 아래에만 있어요. 이런 식으로 f가. 그러면 이때 a부터 b까지의 넓이, 즉 이 정적분 값은 당연하겠지만 얘는 음수로 나올 거거든요. 이 넓이를 라지 a라고 한다면 이건 마이너스 a일 텐데 어차피 절대값을 씌우면 플러스 a로 바뀌겠죠. 그리고 어차피 아래에만 있는 그래프를 절대값 fx라면 위로 바뀌니까 이 상태에서 a부터 b까지 하면 얘는 또 그냥 또 플러스 a가 되겠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정적분해도 a이기 때문에 역시나 둘은 같아요. 역시나. 그러면 언제 뭔가 차이가 있냐? 여기까지 왔을 때 부호 변화가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야. 아니면 더 생겨도 돼요. 이런 식으로. 상관없어. 부호 변화가 있다면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면 fx가 이렇게 생겼다면 그때부터는 자 우리가 이 넓이를 a라고 하고 이 넓이를 b라고 했을 때 얘를 그냥 정적분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니까 이거를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가는 거라서 둘 중에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이 절대값이 뭔가 바뀌겠죠. 그래서 얘는 b 빼기 a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a 빼기 b로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다 절대값 그래프를 해버리면 이건 어때요? 이쪽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따라서 얘는 a부터 b까지 하는 순간
이건 무조건 뭐가 돼요? 대문자 A 더하기 대문자 B가 되면서 얘네랑은 다르잖아요. 근데 무조건 얘가 더 크다는 거 되죠. 결론이 뭐냐면 얘가 무조건 크거나 같아요. 이게 핵심이거든.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으면 이 가조건이 되게 쉽게 풀리면서 끝나요. 자, 이거 좀 지우고 볼게요. 얘 지금 적분구간이 안 맞는데 내가 강제로 적분구간 맞출 거예요. 0부터 2까지 이렇게 하고 2부터 3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있는 상태. 거기서 우리가 얘만 넘깁시다. 이쪽만 넘기면 2부터 3까지 요게 좌변으로 남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빼기 0부터 2까지 이렇게. 방금 봤던 것처럼 같은 구간에서 이렇게 피족분함수 M만 절대값이 있는 거랑 정적분 자체 절대값이 있는 거는 무조건 얘가 더 크거든요. 얘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이쪽이 더 크단 말이야. 따라서 작은 쪽에서 큰 놈을 뺐기 때문에 요 놈은 무조건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태죠. 근데 중요한 거, 이거는 무조건 어떻게 될까? 얘는 아무튼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어요. 뭐 이렇게 0과 찍을 수도 있지만 0을. 아무튼 그 상태에서 아래 끝과 윗 끝이 지금처럼 작은 거에서 큰 걸로 간다? 무조건 양수예요. 그쵸? 정확히는 0 이상이죠. 이렇게. 0 이상인 애랑 0 이하인 애랑 같대요. 뭔 말이야? 둘 다 빵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그 말은 뭔 소리냐면 지금 이렇게 절대값 hx가 이런 식으로 위에 있으면 0이 안 되잖아. 언제만 0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2부터 3까지는 절대값 hx가 완전 이렇게 땅바닥에 붙어 있어야 돼. x축에. 그래야만 무조건 0이 될 수가 있잖아. 정적분 값이. 아, 그 말은 뭐야? hx는 적어도 2에서 3까지는 0이란 얘기인데 4차 함수 fx가 이렇게 붙어있는 구간이 있어요? 죽어도 없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 이렇게 생기든 어떻게 땅바닥에 붙어있겠어. 따라서 fx는 그 역할을 못하니까 뭐가 돼야 돼? 다항함수라는 말이 없는 이 gx가 얘가 그냥 0인 상수함수였던 거고 이 a가 딱 이어서 정확히 2부터 3까지였다는 얘기예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거 발견하면 끝이란 얘기지. 왜? 미분 가능이 있기 때문에 끝나요. hx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fx가 둘이 연속이려면 2에서도 0이고 3에서도 0이어야 하면서 이쪽 미분계수도 빵이기 때문에 fx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2랑 3에서 미분계수도 빵이어야 돼서 중근으로 생겨야 돼. 혹은 이렇게도 상관은 없겠죠. 아무튼 간에 우리는 fx의 식을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x 빼기 2 2개, x 빼기 3 2개로 잡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고 나서 이제 hx는 그러면 이렇게 와서 이런 식으로 생기던가 아니면 이렇게 생기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나조건에서 바로 나와요. 0부터 5까지 정적분이 양수죠. 따라서 이 밑에 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래서 p가 양수구나 까지 잡을 수 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hx가 있을 때 0부터 5까지의 넓이가 64라고 했어요. 근데 어차피 이쪽은 다 fx고 fx 실제로 원래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생긴 상태였잖아. 여기서도 조금 센스를 부려보자는 거예요. 얘 그럼 정확히 대칭인 그래프가 어디에 대칭이냐면 2랑 3의 중점인 2분의 5의 대칭인데 마침 딱 이 구간도 정확히 대칭이죠. 따라서 원래라면 우리가 0부터 2까지 f도 구하고 3부터 5까지 f도 구해서 그게 64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얘랑 같은 값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이거 없애고 이거 2배만 시켜도 되고 넘어가서 이게 32다 로 풀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3부터 5까지 p에다가 x 빼기 2의 제곱, x 빼기 3의 제곱 dx가 32다를 쓸 텐데 이거 너무 전개하는 것도 힘들잖아. 그럼 한 번 더 센스 부립시다. 여기서 미적분하는 친구들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자, 현재 이런 상태인데 2랑 3이 있고 p의 x 빼기 2의 제곱, x 빼기 3의 제곱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3부터 5까지의 넓이 이거를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x축 방향으로 마산만큼 평행이동을 시켜버리면 그럼 어떻게 돼? 요 2는 마일이 됐고 3은 0이 될 거고 5는 2가 되고 그리고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야? x자리에 x 플러스 3을 넣겠다는 얘기니까 아, 얘가 딱 x제곱으로 바뀌고 이쪽은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 넓이를 하느니 차라리 0부터 2까지 얘를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이거를 구하는 게. 전개 그 난이도가 확 쉬워지니까. 그럼 p 넘겨서 이 상태로 생각하고 요거는 2x 플러스 1이고 그럼 x제곱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돼서 이제 이것만 정적분 한번 합시다. x 5제곱 2분의 1의 x 4제곱 3분의 1의 x 세제곱 해서 0부터 2까지. 그럼 이게 5분의 32, 그 다음에 8에다가 3분의 8, 한 개 p분의 32인데, 그럼 이제 이쪽에서 자, 전부 다 양변에 8씩은 약분시켜도 상관없겠죠. 이런 것도 약분시키면 훨씬 보기 편하니까 이렇게 되고, 이제 얘는 통분합시다. 15분의 12, 15, 5. 그럼 이게 15분의 32가 되면서 다시 또 4로 약분을 하고, 그래서 p분의 1이 요거니까 p는 뒤집어서 8분의 15가 되겠죠. 그럼 우리의 fx도 완성이 된다. 이쪽이 8분의 15가 되니까.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게 h 이거네요. 근데 a가 2인 상태니까 결국 h6을 물어보는 거고, 어차피 6은 이쪽 범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f6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쪽에다가 6만 대입하면 8분의 15에 4의 제곱에 3의 제곱이라서 여기 16하고 지워지고, 여기 30에다가 9 곱했으니까 바로 최종적인 답이 270이 됩니다. 공통 22번입니다. 지수 로그 함수 문제긴 한데 로그 함수가 없어서 이 문제는 좀 되게 쉽기는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지수끼리 만난다? 무조건 둘이 같다는 식 세워서 일단 구하고 시작해야 되겠죠. a의 x제곱을 잠깐 t로 놓으면 t제곱 플러스 t 빼기 10이고,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바로 얘는 3으로 확정. 즉 x는 로그 a의 3이 될 거고, 그때 y좌표는 뭐 이런 데다가 여기 3 넣으면 9가 되겠죠. 따라서 a의 좌표는 로그 a의 3, 9가 된다. 그리고 대략적인 그림을 보면 a가 1보다 큰 상수라고 했기 때문에 요렇게 fx가 잡히겠죠. fx이자 a의 2x 하나 잡힐 거고, 그 다음에 12를 점근선으로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gx라는 그래프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a인 거고, 그래서 얘가 12 빼기 ax 이 상태고, 그래서 k가 9보다 작은 양수라고 말을 해줬어요. 이렇게 9보다는 더 아래에 있는 k에 대해서 f랑 만나는 거 b, c랑 만나는 거 g랑 만나는 거 c. 근데 c, a, b 여기 이런 식으로 이었을 때 이게 일단 직각이라고 말을 했고, 그러고 나서 여기 이쪽 기울기를 줬어요. 루트 2라고. 그래서 뭐 할 거냐? 내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려버리면 지금 이게 1대 루트 2라는 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쪽 넓이를 그냥 p라고 했을 때 여기는 루트 2p가 되고, 피타고라스로 이 빗변은 루트 3p가 되겠죠. 이거 못 떠올리셔야 돼요. 10월 학평 8번. 10월 학평 8번도 직각이어서 공식 4개 나와야 된다고 제가 말했죠. 그때 했으니까 여기서 반복은 안 할게요. 혹시나 공식 4개? 뭐지? 싶으시면은 제가 올린 거 10월 학평 8번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쪽에 첫 번째 공식, 요거 제곱은 얘 곱하기 얘. 이거 써버리면은 루트 3p의 제곱, 즉 3p 제곱은 p 곱하기 bc니까 bc 전체가 3p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이쪽은 2p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식을 좀 뽑아내 볼 텐데, 우선 그 전에 b랑 c의 좌표 구하고 갑시다. 어차피 둘 다 당연히 y좌표는 k인 상태인데 x좌표를 하나하나 구해버리면 이게 k일 때는 2x가 로그 a의 k니까 x는 2분의 1의 로그 a의 k겠죠. 그래서 2분의 1 로그 a의 k. 그 다음에 12 빼기 ax가 k면 이때 a의 x는 12 빼기 k니까 x는 로그 a의 12 빼기 k가 된다. 그래서 이쪽은 로그 a의 12 빼기 k가 됐다. 그랬을 때 여기 x좌표가 로그 a의 3이니까 여기서 이거를 뺀 게 p죠. 즉 로그 a의 3 빼기 2분의 1 로그 a의 k랑 비율로 갈게요. 이쪽에서 이거 뺀 거. 그럼 로그 a의 12 빼기 k에서 로그 a의 3을 뺀 게 이게 1대 2라는 거니까 내항 외항 합시다. 그럼 내항부터 가면은 바로 같은 밑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외항은 우선은 2배를 먼저 해주고, 그럼 2분의 1이 날라가죠. 얘는 쏙 들어가서 9로 쓸 수 있으니까 이건 로그 a의 k분의 9가 될 거라서 결국 얘랑 같다가 되니까 여기서 바로 k 값이 떠버려요. 쓰면 이렇게 됐고, 싹 다 넘기면 k제곱 12k 27이라서 k가 3 아니면 9인데 9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k는 무조건 3이 되겠죠. 그래서 k가 3이구나 라는 거를 일단 첫 번째로 알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이쪽이 3이라면
얘랑 얘의 차이, 바로 이 길이가 6이죠. 그게 루트 2 p니까 이때 p의 값은 3루트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p의 값까지 나온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여기서 갑시다. 요 길이는 로그 a의 3에서 2분의 1 로그 a의 k인데 k도 3이니까 이 상태죠. 그러면 그냥 길이가 이건데 그게 p인 거니까 2분의 1 넘기면 6루트 2죠. 따라서 3은 a의 6루트 2제곱이라서 그 말은 뭔 소리냐면 a는 3의 6루트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모든 문자들의 값은 다 나왔고 마지막으로 a요 b의 넓이를 물어봤으니까 a랑 b의 좌표를 제대로 구해보면은 a는 로그 a의 3,9였죠. 근데 로그 a라는 게 현재 이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밑에 있는 요런 거는 나왔을 때 역수로 나오니까 그냥 6루트 2로 나오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얘는 지워졌으니까 6루트 2,9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b는 2분의 1에 로그 a의 k, k인데 k가 3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 지금 이거 6루트 2였잖아요. 따라서 얘는 3루트 2가 되겠죠. 따라서 b는 3루트 2,3이 된다. 그럼 5ab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편하다? 신발끈이 낫다. 그래서 신발끈 써버리면은 2분의 1에 a의 좌표 이렇게 세로로 쓰고 b의 좌표도 세로로 쓴 다음에 이렇게 크로스하면 27루트 2 빼기 18루트 2니까 9루트 2 거기다가 2분의 1 나눴으니까 요게 최종적인 넓이. 따라서 이쪽 p, 이쪽 q 두 개의 합이니까 2 더하기 9 해서 최종적인 답은 바로 11이 됩니다. 확통 27번입니다. 그냥 흔히 보는 통계적 추정 문제였어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크기 16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신뢰도 95%라고 했고 밑에 보면은 이 신뢰 구간의 길이만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신뢰 구간의 길이 들어가면 2 곱하기 95%면 여기 1.96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루트 n이 지금 4고 시그마 이렇게 된 거고 이게 4.9라고 했으니까 바로 시그마 구하면 되겠죠. 이쪽 2가 되고 넘어가면 9.8이고 그러면 시그마는 1.96분의 9.8이니까 양변 분모 분자에 그냥 100씩 곱해서 이렇게 쓰면 얘 정확히 5배죠. 그래서 시그마가 일단 5라는 걸 알아챈 상태고 그 다음에 d 빼기 c는 2 곱하기 이번엔 99%니까 2.58 들어가고 그 다음에 n을 모르고 왜냐면 이게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시그마는 똑같으니까 방금 구한 5를 쓰면 되겠죠. 그게 7.74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했으면 이거 곱해서 10이니까 얘까지 해서 25.8로 바뀌겠죠. 그럼 루트 n분의 25.8이 7.7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됐고 그러면 루트 n 넘기고 7.74 넘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100 곱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공통되는 걸 찾아보면은 774를 3으로 나눴을 때 2에다가 5에다가 8이 되니까 딱 나왔죠. 얘가 3 곱하기 258, 얘는 10 곱하기 258이니까 딱 지워서 결론적으로 루트 n은 3분의 10보다 크고 나왔다. 자, 여기서 혹시나 실수하셨을까봐 혹시 얘 3점 얼마네? 그럼 제곱했으니까 얘는 3, 9니까 9점 얼마네? 해서 10으로 쓰면 진짜 이거 바보짓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해되죠? 왜? 이게 3점 얼마인데 3점 얼마냐에 따라서 제곱했을 때 얘가 9가 아니고 10점 얼마가 될 수 있고 11점 얼마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이 분수 상태로 제곱이에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계산해야 돼. 실제로 이거 뭐야? 이게 99니까 99 더하기 1이니까 이거 11점 얼마예요? 그래서 실제 답이 12가 되는 거야. 12 최소값이. 그래서 혹시나 이거 실수했을까봐 갖고 왔어요. 아니면은 그냥 안 찍으려고 했거든요. 너무 쉬워가지고. 아무튼 답은 10이라서 5번이 됩니다. 확통 28번입니다. 정의역 1, 2, 3, 4, 공역원 1, 2, 5, 8, 10 이런 함수 중에서 선택한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가 홀수일 확률이니까 조건부죠. 조건부. 그래서 조건을 딱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x의 두 원소 a, b고 이렇게 대소관계니까 이 a, b는 1, 2, 3, 4 중에서 두 개를 꺼내왔다는 얘기인데 그 곱이 만약에 y의 원소라면은 얘도 성립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만약에 a 곱하기 b가 y의 원소가 아니면 그렇다면은 이거분의 이것도 절대 y의 원소가 될 수 없는 거다. 이거 맞을 거 아닐까? 이거 죽어도 아니에요. 죽어도 아니야.
명제 때 기억을 해보면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성립을 해요. 그랬을 때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가 성립하나요? 이건 몰라요. 오케이? 성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이 없다고. 뭐냐면 가정이고 결론이잖아. 가정이 성립했을 때만 발현이 되는 조건이야. 이해되죠? 가정 자체가 성립을 안 하면 Q든 Q가 아니든 관심도 없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그게 어디에 나왔었냐? 지금 밑에 준비해 놨는데 이거 작년 25학년도 9월 모평 확통 문제거든요. 똑같았어. 뭐뭐면 뭐뭐다. 여기서도 되게 조건 해석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았었거든요. A가 B의 약수이면, 즉 예를 들면 2가 4의 약수잖아. 그럴 때는 F2도 F4의 약수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 조건은. 근데 만약에 3은 4의 약수가 아니잖아. 그러면 F3은 F4의 약수가 아닌가요? 이거 아니란 얘기야. 이런 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형태가 똑같아서 지금 한번 언급하려고 갖고 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는 아무튼 간에 A, B가 있고 그 A, B를 한번 잡아보면 1, 2, 1, 3, 뭐 1, 4, 2, 3, 그 다음에 2, 4, 3, 4까지 이렇게가 될 수 있어. 그럼 그때 A 곱하기 B를 보면 뭐 2, 3, 4, 6, 8, 10인데 그 중에 Y의 원소 이 1, 2, 5, 8, 10에 속하는 걸 보면은 요거랑 딱 요거밖에 없어요. 즉 얘네는 전부 다 안 되고 1, 2일 때랑 2, 4일 때만 이 조건이 발현이 되죠. 그럼 그때는 F1분의 F2도 Y의 원소다. 그리고 F2분의 F4도 Y의 원소다. 이게 끝이야, 이 조건에. 이해됐죠? 근데 Y의 원소라는 건 뭔 소리야? 또 1, 2, 5, 8, 10 중에 하나란 얘기죠. 뭔진 몰라도. 그러면 F1을 넘기면 결국 F2랑 F1의 관계는 그냥 이렇게 1배로 그냥 같아도 되고 아니면 2배로 같아도 되고 이거 5개의 관계 중에 하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도 똑같죠? 얘도 아무튼 간에 똑같이 F4는 F2일 수도 있고 2F일 수도 있고 5F2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2개의 조건만 남는 거구나. 그래서 나머지 이제 지워볼게요. 설명을 위해서 한 거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일단 요거 이거랑 이 조건만 남았어요. 그러면 F1과 F2, F2랑 F4의 관계가 있으면 F3은 아무 상관없으니까 기본적으로 F3은 그냥 무조건 5가지가 다 되겠죠. 조건과 무관하니까. 그랬을 때, 자, 만약에 F1이 또 1, 2, 5, 8, 10 중에 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쳤을 때 F2는 또 어떻게 되냐? 이거 일단, 자, 얘도 그냥 지울게요,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일단 지우고 갑시다. F1이 1이라면 F2는 요거니까 여기가 1이 됐잖아요. 그럼 그땐 뭐예요? 어차피 그냥 F2도 또 1, 2, 5, 8, 10이다 될 수 있어. 그때 F4를 보면은 F2가 또 1이라면 어차피 이 관계에서도 어차피 또 F4는 1, 2, 5, 8, 10이 또 다 가능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기가 2가 되고 여기 4가 되고 10이 되고 16이 되고 20이 되는데 그 중에 공역에 있는 건 어차피 얘네밖에 없단 말이야. 따라서 이때 F4는 2 아니면 10밖에 안 되겠죠.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F2가 5라면 5, 10, 25 뭐 이렇게 될 텐데 어차피 이쪽은 다 안 될 거고 5랑 10은 가능해서 이렇게 또 2개가 된다. 그럼 얘가 8이라면 이거 그냥 곱하기 1 한 8밖에 없어요. 10도 10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F1이 2가 된다면 F2 자체도 어차피 얘네의 관계랑 똑같으니까 얘도 2 아니면 10밖에 안 될 거고 F1이 5라면 얘도 5 아니면 10밖에 안 될 거고 F1이 8이라면 F2도 8밖에 안 되고 F1이 10이라면 얘도 10밖에 안 된다. 그럼 이 상태에선 바로 또 쓰면 되죠. 2랑 10 가능. 얘는 그냥 10밖에 안 된다. 5랑 10, 얘도 10, 8, 10 이렇게 된다. 결국에 이제 다 세면 되죠. 5개, 2개, 2개, 1개에서 총 10개에다가 11개까지 됐고 여기 14개, 17개, 19개. 그 19개가 바로 뭘 정한 거다? 얘네 3가지까지 정한 거다. 그럼 이제 F3 5가지는 그냥 나머지 곱하기 5 해주면 되니까 걔가 분모로 깔리는 거죠. 우리 이거 때 기준으로 왼쪽만 본 거예요. 조건 만족시키는 것만. 근데 그때 F2가 홀수가 되는 거는 여기서 찾으면 돼. 요거. 그쵸? F2가 홀수인 거. 요거. 그 다음에 나머지 짝수고 요거 또 있죠. 따라서 이때는 몇 개예요? 5개, 2개, 2개니까 총 9개. 그때 F3은 역시나 영향 안 받고 그냥 똑같이 5가지죠. 따라서 지워지고 최종적인 답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조건 해석만 했으면은 잘했으면은 진짜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마침 작년 9편과 거의 똑같은 형태의 조건이어서 갖고 온 것도 있고요. 아무튼 답은 3번이 됩니다. 확통 29번입니다. 자연수 ABCD이고요. 이 문제 너무 쉬워요, 사실. 근데 그냥 조금 더 살짝이라도 빨리 푸는 것 좀 소개해 드리려고 찍은 것도 있어요. 일단 뭐 이거야 워낙 흔히 보는 건데 조건이 이게 하나 더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개수가 다르면은 이쪽 개수가 큰 C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때 이제 C를 기준으로 갔을 때 C가 뭐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한데 요거를 그냥 한 세트로 보면 조금 더 편해져요. 그러니까 D 플러스 2까지를 하나로 보고 그럼 이 위의 식도 A 플러스 B랑 C랑 D 플러스 2 마치 이거 세 개의 합으로 일단 보는 거야. 그럼 C가 1일 때 D 플러스 2 자체는 8이죠. C가 2면 6이 되고 3이면 4가 되고 4면 2가 되고 여기까지가 끝이겠죠. 자연수니까. 그럼 그때 C가 1, D 플러스 2가 8이라면 그때 A 플러스 B는 딱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랑 6이라면 얘는 8이 될 거고 3이랑 4라면 이건 7이니까 9가 되고 4랑 2라면 10. 이렇게 네 가지로 우선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7인데 A, B가 자연수니까 2H5인 거 되죠. 얘가 8인데 또 자연수니까 2H6이겠죠. 이렇게 해서 그냥 구하면 끝이죠. 2H4, 2H7, 2H2 그 다음에 2H8, 2H0 진짜 더하면 그냥 답이 되는데 여기서 별거 아니지만 전부 다 2H잖아 시작이.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를 일반화시켜서 생각 한번 해보는 거야. 2HN이라면 N 플러스 1 CN이니까 이거 결국에 이거랑 같아서 그냥 N 플러스 1이 되네. 아 결론은 2H 머식이면은 그 뒤에 있는 거에다가 그냥 1 더한 게 값이구나 를 아는 순간 하나하나 막 C로 굳이 고칠 필요 없이 뒤에 있는 거 플러스 1이래 뒤에 있는 거 플러스 1이래 6, 7, 42 플러스 1 플러스 1 7, 5, 35 이런 식으로 8 곱하기 3 24 9 곱하기 1 9 이렇게 더하면은 조금이라도 빨라지겠죠. 같은 형태니까 일반화 시켜볼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더해봅시다. 77에다가 여기 33이니까 최종적인 답은 바로 110이 됩니다. 확통 30번입니다. 제가 확통 문제에 별 3개 단 적이 많진 않아요. 근데 이번에 별 3개 단 거는 이게 막 너무 어려워요, 막 계산이 복잡해요는 아니고 이것도 아까 제가 11번에 별표 2개 달 때 설명한 거랑 비슷한데 뭐냐면 눈에 보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학생들 입장에서. 뭐지? 조건이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서 근데 딱 눈에 보이면 이건 끝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답률 측면에서 3개 정도 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고요. 자, 일단 요거는 5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이니까 여기다가 n에 1, 2, 3, 4, 5를 넣을 수 있는데 그거는 미리 제가 이렇게 세팅을 쫙 해놨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하셨을 거고 그랬을 때 확률 변수 x든 y든 전부 다 5 이하의 자연수란 얘기는 이건 뭔 소리냐면 이렇게 x1부터 해서 5까지 더한 것도 모든 확률의 합이니까 1이 될 거고 y쪽에서도 똑같이 1부터 5까지라고 했으니까 y가 이렇게 1부터 5까지의 확률인 것도 싹 다 더하면 1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도 x의 분산이고 x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얘네 하나하나를 그냥 a, b, c, d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쪽이 a, b, c, d, 2가 되는 거라서 이거는 제가 지우고 다시 a, b, c, d, 2로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자, a, b, c, d, 2 여기 0은 그냥 형태를 똑같이 맞추려고 그냥 썼어요. 사실 없어도 되는데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뭐 할 거냐 일단 얘네 그대로 더하면 1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식 자체를 한번 싹 더해 볼 거예요. 그럼 좌변은 1이 됐고 우변은 b, 2c, 3d, 4, 2에다가 얘네를 싹 다 더하면 60분의 15가 돼서 그럼 이거면 4분의 1이죠. 따라서 여기서 b 더하기 2c 더하기 3d 더하기 4, 2가 4분의 3이다 라는 거 하나 나오죠.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그냥 a, b, c, d, 2의 그냥 전체 합은 1이니까 얘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준 정보력은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y의 평균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우리 y라는 거 이렇게 이산확률 분포표로 한번 해보면 여기서 이게 이제 y가 1 됐을 때 확률, 이게 y가 2일 때 확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때 이 y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서로 곱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평균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5까지 더한 거잖아요. 따라서 이대로 더하면 안 되고 여기 두 번째 식에다가는 2를 곱해야 돼. 그쵸? 여기도 곱하기 2. 얘는 3을 곱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는 4를 곱하고. 그리고 얘는 5를 곱하겠죠. 그 다음에 더해야 좌변이 바로 평균인 2y, 즉 6분의 19가 나오는 거고, 그랬을 때 얘네만 보면은 2b에 6c에 12d에 22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을 더하면 이게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더해지는 거죠. 그럼 이거 60분의 위에가 이거인 거 되죠? 그래서 우리 이거 시그마 공식 써도 되는 거지. 예.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에서 위쪽이 55가 되니까 60분의 55면은 지워져서 5로 약분하면 12분의 1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일로 넘어가 버리면 결국 2b, 6c, 12d, 22는 6분의 19에서 12분의 11을 빼니까 여기 통분해서 빼면 12분의 27이 되고 다시 약분하면은 4분의 9까지 되겠죠. 이렇게 3개의 정보밖에 없어요. 모르는 문자 5개인데 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v8x였죠. 즉 64의 vx를 구하는 건데, 그러면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조건 뭔가 이 식들만으로 딱 떨어지겠거니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분산을 구하려면 우선 평균부터 구해야 되는데 평균은 뭐예요? 이거 이렇게 더해지는 거 되겠죠. 아까 y의 평균처럼. 근데 이게 딱 어떻게 되냐, 얘네를 더하면 이거 두 개를 더하는 수가 어떻게 되냐, a에 이거 더하니까 2b, 요거 더하니까 3c, 4d, 5e 해서 4분의 7. 얘가 딱 평균이죠. 아, 그래서 평균은 4분의 7이구나. 딱 나왔어. 그 다음에 분산 구하려면은 제평평제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빼야 되니까 얘도 필요해. 근데 제곱의 평균이라는 건 뭐야? 1 곱하기 이거, 2의 제곱 곱하기 이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쵸? 4의 제곱 곱하기 d, 5의 제곱 곱하기 2. 즉 다르게 쓰면은 a, 4b, 9c, 16d, 25, 2. 근데 얘랑 얘를 더하면 a, 4b, 9c, 16d, 25, 2. 또 딱 나와.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보이면 푼 거고 안 보이면 아예 못 풀어요, 이 문제는. 그래서 결국에 우변은 이렇게 더한 거니까 4분의 16해서 4가 되겠죠. 그럼 제평평제니까 4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이렇게 빼는 거라서 16분의 64에서 16분의 49 빼니까 16분의 15가 되고, 거기에 64까지 곱한 게 답이니까 지워져서 최종적인 답은 바로 60이 됩니다. 미적 25번입니다. 뭐 당연히 25번이라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냥 조금 혹시라도 좀 헤매셨을까봐 보면은, 얘는 딱 봐도 이제 리미트 씌워서 샌드위치 정리로 가는 거긴 하죠. 근데 문제에서 준 극한 정보가 요거예요. 그리고 얘를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이쪽 식을 조금 조작은 해야 되거든요. 무한대로 갈 때 지금 여기 bn이 있는데 an의 제곱과 붙어야 수렴값이 있으니까 내 맘대로 an의 제곱을 하나 곱해주고 그만큼 나눠준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써줘서 이거랑 이거를 뭔가 따로 보자는 거죠. 얘는 그러면 6으로 보낼 수 있고 이제 남은 애들의 극한값만 챙기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뭘로 가는지는 이제 당연히 얘가 알려줄 텐데, 우선 양변을 제곱을 해버리면은 최고차 항만 볼 거니까 어차피 양쪽으로 다 4n 4제곱이겠죠. 어차피. 그리고 이제 양변에 이쪽에서 n 대신에 2n을 넣어버리면 여기에 n 대신에 2n 들어가면은 2 곱하기 2n의 제곱인 거 되죠. 이쪽도 당연히 똑같이. 따라서 이건 얘가 4n 제곱이니까 8n 제곱이 된 거죠. 양쪽이 다. 그럼 이제 이 두 개의 식을 곱해버리면은 양쪽이 32n의 6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다시 이거를 역수치하면, 원래는 이게 두 쪽이 역수치하면서 부동과 바뀌어야 되는데 최고차항 쪽에서는 바뀌는 게 없으니까 아무튼 간에 똑같이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고, 마지막에 리미트를 싹 씌워주는 순간 등호가 붙으면서 어차피 둘 다 32분의 1로 가니까, 아, 그래서 얘도 32분의 1이구나. 뭐 다 잘 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돼서 3, 16해서 답은 16분의 3.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미적 26번입니다. 이거 그냥 입체도형 적분 문제인데 이게 그 지수랑 삼각함수가 만나게 되면은 이거 부분적분 두 번이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그냥 뭐 개념 배우실 때 고3 때 이럴 때 그때는 되게 자주 하던 건데 오히려 생각해보면 수능같이 이런 모의고사에서는 자주 나오지가 않아서 혹시나 좀 까먹으셨을까봐 그래서 당황했을까봐 갖고 왔어요. 이건 어차피 정사각형이라 다른 것도 없이 그냥 제곱만 하면 되는 거라서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있고 요거 그냥 구하는 문제죠. 그래서 지수를 적분해야 되니까 그대로 되고 삼각함수를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이 돼가지고 일단 얘는 이렇게 쓰고 빼기 이거의 곱인데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오히려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러면서 얘를 또 한번 여기서 또 부분적분을 하긴 해야 돼요. 그 전에 얘부터 얘 일단 냅둡시다. 그럼 여기서 또 한번 갑시다. 그럼 이제 또 2의 x제곱 또 적분 그대로 가고 sin x는 미분 그럼 코사인 x 따라서 얘는 다시 2의 x제곱 sin x에다가 똑같이 요 범위로 들어가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요게 되는 거죠. 2의 x 코사인 x dx 그럼 이제 얘까지 있으니까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애초에 구하려는 게 요거였잖아요. 즉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 2의 x 코사인을 적분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요렇게 들어와서 얘랑 얘 그냥 같은 구간이니까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죠. 그 다음에 빼기 해놓고 얘가 그대로 오면은 이게 이거랑 이거랑 같은 놈이라서 이동을 하면 그냥 2배가 되는 거죠. 구하고자 하는 거에. 그래서 이게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이 2는 1로 들어가서 우리는 이 값을 얘만 구하면 되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오히려 지금 현역 고3들은 더 잘 풀 거예요. 미적분 내신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무튼 혹시나 까먹으셨을까봐. 자 그럼 4분의 파이부터 대입을 해보면 어차피 루트 2분의 1이고 이게 위에 거 대입한 거고 빼기 아래 거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제곱에 코사인 같은 경우는 그대로죠. 우함수니까. 근데 사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은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같은 놈 그냥 2배니까 루트 2분의 2에다가 요거고 얘 약분하면 그냥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서로 뺐으니까 끝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요 계산값이 그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2로 나누니까 요것만 남게 된다. 따라서 보기가 왠지 뚱뚱한 게 답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답은 2번이었다. 자, 아무튼 답이 2번이 됩니다. 비적 27번입니다. 이 문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자, 사인 제곱 파이 x인데 어차피 0부터 1까지만 그릴 거라서 이렇게 그려지고 끝이에요. 이렇게 되고 t가 1보다 크니까 t분의 1은 1보다 작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뭔가 자리를 잡는 거고 그래서 이게 a랑 b다 라고 했을 때 이 길이를 ft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얘 좌표를 모르니까 이거 그냥 알파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당연히 여기 중간에 2분의 1 대칭이기 때문에 얘 1 빼기 알파죠. 따라서 ft라는 거는 뭐예요? 1 빼기 알파에서 알파를 뺀 거니까 1 빼기 2알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알파는 일단 당연히 범위가 0에서 2분의 1 사이겠죠. 이렇게 잡아놓은 다음에 그 길이가 ft인데 f'17을 물어봤다. 자, 알파는 t에 대한 함수죠. 왜? t가 변하면 얘가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그때 여기 만나는 좌표도 바뀔 테니까. 그래서 이거를 t로 미분하게 되면은 음함수 미분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결론적으로 t가 17일 때 그때 d알파 dt 값을 구하기만 하면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파랑 t의 관계식은 딱 하나밖에 없죠. 당연히 여기 알파 대입했을 때 사인 제곱 파이 알파인데 그놈이 t분의 1인 거니까 이 식에서 모든 걸 뽑아 먹어야 되겠죠. 그럼 일단은 미분하기 전에 뭐부터 하냐? t가 루트가 아니고 t가 17이죠. 그때 알파 값을 우리가 그냥 알파 1이라고 해봅시다. 즉 이 식에다가 t에 17을 대입하는 순간 알파에다가는 알파 1이 들어가는 거니까 사인 제곱 파이 알파 1은 17분의 1이고 그때 그럼 사인 파이 알파 1은 루트 17분의 1이겠죠. 그리고 뭐가 됐냐? 얘가 요거니까 어차피 파이를 곱해도 얘는 어차피 1, 4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사인값 양수죠. 그래서 음수 없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미분을 합시다. t로 미분하는 거니까 일단은 알파로 미분해서 이렇게 속미분까지 해주고 마지막으로 d알파 dt까지 챙겨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됐다. 우리 여기다가 바로
또 t에다가 17 대입하는 순간 또 여기 알파 자리에는 알파 1이 되는 거니까 우선 2파이가 있고 사인 파이 알파 1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알파 1은 어디 있어요? 루트 17의 1이면 여기가 4니까 루트 17분의 4죠. 그리고 역시나 1사분면이니까 코사인도 양수죠. 그리고 그때 d알파 dt 값이 드디어 나오죠. 얘는 거기다가 17 대입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루트 17 지워지면서 17 하나는 약분되고 나머지는 그냥 싸그리 넘기면 8파이가 넘어가니까 그때의 d알파 dt는 이렇게 돼요. 그럼 끝났어. 우리가 뭘 원하는 거예요? 그때 d알파 dt에 마이너스 2만 곱한 게 끝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곱하는 순간 마이너스 사라졌고 이쪽에 한 번만 더 약분돼가지고 68파이 분의 1이 최종 답이 된다. 그래서 그냥 기본 음함수 미분이긴 했어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미적 28번입니다. 별 4개 처음으로 해봤어요. 많이 어려웠고 솔직히 고백드리면 풀이의 한 70% 정도까지 갔다가 거기서 막혀서 해설지 봤어요. 저도 해설지 봤는데 이해는 되는데 이거를 내가 이런 비슷한 거를 다시 풀면 풀 수 있을까 했을 때 못 떠올릴 것 같다고도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 정도로 모르겠어요. 이게 해설의 방법이 그냥 그대로만 받아들인다면은 좀 어려웠는데 아무튼 설명은 드릴게요. 제가 어느 부분까지 갔고 어디서 막혔고 그래서 해설이 어떻게 설명해 주는지를 다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런 문제는 그냥 종이로 된 해설만 봐도 이해 안 됐을 것 같아가지고 자 일단은 그럼 시작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까지 말한 적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요새 저도 이제 올해 열심히 일하고 애들 질문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설 영상 찍는다고 모고도 많이 풀다 보니까 나름대로 폼이 많이 올라왔다 생각했는데 오랜만에 해설 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별 4개로 잡았고요. 아무튼 봅시다. 요거 당연히 이제 fx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눠서 한번 볼 건데 자, 뭐 양수일 때를 가정해서 절대값을 그냥 플러스로 풀었을 때 얘가 마침 딱 뒤에가 x니까 우리가 요 놈을 2의 3x 빼기 3, 2의 x 플러스 2 이거랑 f의 합성으로 보면은 두 개 합성한 게 x다?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좀 가정을 해볼게요. 요 함수 있잖아요. 얘를 그냥 px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fx 만약에 음수라면 이쪽만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그러면 그때는 3의 2의 마이너스 x일 테니까 이걸 우리가 qx라고 했을 때 그때 fx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fx가 양수면 그때 fx는 요 px의 역함수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fx가 음수면 이제 qx의 역함수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언제 fx가 양수고 음수냐 이거를 뭔가 x의 범위로 바꾸고 싶으니까 일단은 px랑 qx의 그림을 한번 볼게요. px 같은 경우는 있잖아. 일단 0 대입했을 때 0이에요. 둘 다 0 넣으면 0이거든요. 원점은 지나는데 이거를 한번 미분을 해보면은 요렇게 되고 얘를 3, 2x까지 묶었을 때 이렇게 되니까 어차피 얘네는 양수고 이게 0이 되는 지점이 딱 x가 0일 때거든. 0에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px의 그래프는 실제로 이 원점을 지나고 원점을 극소점으로 하는 이런 그래프가 돼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y는 x가 있을 때 이 양수 쪽 부분은 뒤집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바로 p 역함수일 거고 이쪽 부분은 뒤집으면은 이쪽이 지금 2, 4분면이니까 대략적으로 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fx가 될 수 있는 건 양수 범위라고 했으니까 그 y값이 양수인 건 이쪽이죠. 즉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뒤집히면 안 되겠죠. 따라서 얘가 그냥 x가 0보다 크다로 바뀌어요. 그리고 실제로 qx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래프가 쉬운 게 얘를 미분해보면은 3, 2, 3x에 이것 때문에 플러스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그럼 어차피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이건 그냥 계속 양수여서 qx는 그냥 원점 지나면서 계속 증가만 해요. 따라서 얘를 뒤집은 fx도 비슷하게 이쪽에서는 이 3, 4분면은 생길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1에 생기겠죠. 그럼 그때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오히려 x 입장에서는 0보다 작은 범위만 생기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일단 x의 범위로 바꿔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쓸 수 있는 상태고 자, 그랬을 때 일단 가조건 봐야 되겠죠. 가조건. x가 0 플러스로 가는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튼 0분의 0은 뭐 성립할 수 있는 거니까 실제로 얘네가 0에서 둘 다 0이니까 f형도 0인 상태란 말이야.
이게 0분의 0인데 문제는 뭔가 0인자 관점에서 제곱을 해야 얘랑 이렇게 딱 뭔가 지워지는 느낌인가 봐. 그래서 이게 정확히 어떻게 가는지 되게 애매한데 생각해보면은 어차피 x가 0 플러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fx는 이제 요 길을 따라가는 거고 이쪽을 따라간다고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때 x도 여기 x니까 그때는 얘가 그냥 fx로 풀릴 때잖아요. 그러면 2의 3fx에 빼기 3, 2의 fx에 플러스 2. 이렇게 x 대신에 아예 이렇게 써버리고 밑에는 그냥 그대로 쓰는 거지.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fx를 t로 치환해버리면 어차피 x가 0 플러스로 갈 때 우리 fx 그래프 생각해봅시다. 이쪽에선 이거야. fx 그냥 대충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쪽에선 이거거든요. 그냥 대충 이렇게 생긴 거야. 결국에 얘도 그냥 단조 증가하고 원점 지나는 함수기 때문에 0 플러스로 가면 fx도 0 플러스로 가겠죠. 그래서 이 t라고 잡은 애도 어차피 0 플러스로 간단 말이야. 그럼 이 극한식이 t가 0 플러스로 갈 때로 바뀌고 t 제곱에 2의 3t에 3, 2의 t에 플러스 2니까 얘를 그냥 다시 이거를 잠깐 k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k에 대한 3차식으로 만든다면은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죠. 조리제법으로. 어차피 1 넣으면은 0 되니까 이렇게 조리제법을 시켜버리면 얘가 이제 k 빼기 1에 k제곱 플러스 k 빼기 2인데 얘를 다시 인수분해하면 또 k 빼기 1이 나오니까 k 빼기 1의 제곱에 k 플러스 2예요. 그럼 이게 k가 2의 t제곱이었으니까 결론적으로 k 빼기 1의 제곱 k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면 여기서 딱 극한 처리가 되죠. 얘분의 얘가 1이니까 제곱해도 1이죠. 어차피 1이고 나머지는 그냥 대입하면 되니까 2의 0제곱 플러스 2에서 3이 된다는 거죠. 바로 뭐가? G1이. 그래서 일단 가족권에서는 G1이 3이다라는 정보를 얻어냈어요. 이것도 굉장히 빡세죠. 그 다음에 HX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F 합성 H래. 그러면 어차피 H가 이건 속함수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얘는 그냥 X가 0보다 작을 때는 여기에 안에 들어가는 HX가 그냥 X인 거고 0 이상일 때는 안에 들어가는 HX가 GX니까 이런 상태인데 얘가 미분 가능하대요. 그럼 연속부터 봐야 되겠죠. 0에서 연속성부터 보면은 자 여기 0 들어가면 어차피 F0 마이너스는 0이니까 이쪽도 0이 들어가야 돼. 그럼 얘는 X를 0 플러스로 갔을 때 얘가 0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어차피 fx 아까도 봤지만 fx가 0 찍는 곳은 여기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엔 뭐가 돼야 돼? 이 g0도 0이 되어야만 하죠. 왜냐? gx는 그냥 4차 함수거든. 그냥 미분 가능한 함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g0이 0이 되어야만 x가 0 플러스일 때 얘가 0으로 가니까 역시나 f0도 0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정보가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 봐야 되겠어요? 0에서 미분 가능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를 그냥 미분 한 놈을 생각을 해보면 위에는 f'x고 그 다음에 아래에는 f'gx에 g'x가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0을 넣을 때는 이제 f'0 마이너스를 볼 거예요. 즉 얘가 여기서 0에서 미분 가능한지는 모른단 말이야. 그냥 f 자체는. 근데 이쪽에서 영역에서 보면은 어차피 f'0 마이너스라는 거는 역함수 미분 때문에 요 놈이잖아, 요 놈. q'0 분의 1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qx라는 게 미분하면 요거였으니까 여기다가 0을 넣으면 그냥 3 더하기 3이 되면서 6이 돼. 따라서 뭐가 돼? 이게 6분의 1이에요. 그러면 f' 여기가 6분의 1이니까 이쪽에다가 보낸 것도 6분의 1로 가야 미분 가능이잖아. 따라서 x가 0 플러스로 갈 때 요거를 했을 때 얘도 역시나 6분의 1로 가야 돼. 자, 우리가 아는 정보는 일단 첫 번째로 gx는 0,0 지난다. 0,0 지나는데 뭐 이렇게 지나는지 아니면 이렇게 지나는지 혹은 뚫고 가는지 이렇게 뚫고 가는지는 모르는 상태예요. gx는. 그리고 또 하나 fx 일단 0에서 좌미분 계수는 6분의 1이라는 걸 알았어. 여기 6분의 1이에요. 우미분 계수는 몇일까? 우미분 계수는 이거는 이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P'0은 어떻게 되냐? 여기다 0 넣으면 이거는 3 빼기 3으로 빵이 되거든? 따라서 뭐예요? 이거 무한대예요. 결론적으로 얘는 0에서 미분 불가하면서 이쪽에서는 무한대거든? 이런 상태야, 지금. F'0 플러스는. 자, 그랬을 때 이거를 아는 상태로 볼 거예요. 첫 번째로, x가 지금 0 플러스로 갈 때, 즉, x가 0 플러스일 때, 과연 gx가 0으로 가긴 가는데 얘가 0 플러스로 가는지 0 마이너스로 가는지를 아직은 모르는 상태거든.
봐봐. 이 그래프라면 x가 0 플러스로 갈 때 gx도 0 플러스로 가는 거죠. 이건 gx가 0 플러스로 가는 그래프지. 그 다음에 요것도 역시나 어때? 얘도 gx가 0 플러스로 가는 그래프야. 이거는 오히려 gx는 0 마이너스로 가는 거고 얘도 0 마이너스로 가는 그래프겠죠. 먼저 0 마이너스로 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서 x는 0 플러스로 갔지만 얘는 0 마이너스로 가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는 f 프라임 0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 부분이 6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럼 얘랑 곱해서 6분의 1이면 이 g 프라임 0이 몇인 거야? 무조건 1이어야 되죠. 근데 생각해보자. g 프라임 0이라는 건 지금 이거 gx 그래프거든? gx 그래프야.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건데 여기선 접선의 기울기 빵이고 여기선 접선의 기울기 음수잖아. 절대 1이 될 수가 없잖아. 이 상황일 때. 그래서 모순이 생긴다고. 모순이. 따라서 gx가 0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는 모순이 생기고 그럼 만약에 얘가 0 플러스로 간다면 그때 얘는 이제 x를 0 플러스로 땡겼을 때 이 안에도 0 플러스로 가니까 얘가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그럼 걔랑 곱해진 g 프라임 0이 딱 0이 되어서 부정형이 되어야만 이렇게 상수로 수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뭐겠어? gx가 0 플러스로 가면서 그때 미분계수가 0이어야 되니까 딱 gx는 이렇게 0에서 접하는 경우구나. 이것도 아닌 거죠. 결론적으로. 이건 0에서의 미분계수가 양수니까. 따라서 이 경우구나 라는 것까지 잡았어요. 제가 딱 여기까지 잡았어요. 그럼 정보 하나가 부족하거든. gx가 4차 함수기 때문에 아무튼 상수항과 1차항은 없어서 이렇게 잡았을 때 a, b를 구하려면 식이 두 개인데 요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g1을 쓰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a 플러스 b가 2구나 까진 잡았어. 그 다음엔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게 무한대랑 0으로 가서 수렴한다는 했지만 이게 6분의 1로 간다는 아직 안 했으니까 여기서 과제가 더 남은 거거든? 그거를 못 하겠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막혔어요. 그래서 못한 상태여서 여기부터 제가 해설을 받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는 이쪽 0보다 클 때 이쪽 미분해가지고 0 넣었을 때 6분의 1이다를 해결해야 되는 상태잖아요. 그럼 이 함수에서 우리가 어떤 거에 0 같은 거 보면은 x를 0으로 보냈을 때 이렇게 쓰면 되듯이 어차피 얘 0 넣었을 때 0인 건 알고 있으니까 얘를 어차피 빼기 이거 하는 거는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가 이제 6분의 1인 걸 봐야 되는데 얘는 0이어서 의미 없으니까 결국에 지금 이 식이 남은 상태란 말이야. 이걸 어떻게 풀까? 여기부터 이제 해설의 설명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진짜 못할 것 같은데 해설에서 어떻게 갔냐면 요거를 더 우려먹었더라고. 지금 이게 3으로 가는 상태였잖아요. 이렇게. 그럼 어차피 x가 0 플러스로 가면은 fx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0보다 떠 있어요. 그쵸? 0 플러스 쪽에서는 무조건 양수예요. 뒤집어. 만약에 우리가 이런 극한값을 한다고 하면 얘는 당연히 3분의 1이겠죠. 뭐 이거는 뭐 그럴 수 있고. 아니 여기서 근데 양변을 루트 씌우더라고. 그러니까 fx를 나타내기 위함이었겠지. 그래서 요 값을 하나 챙겨 놓더라고요. 그 다음에 딱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어차피 x가 0 플러스로 가면 gx도 0 플러스로 가는 거 우리 밝혀냈잖아요. 느낌 오시나요? 이거 gx를 0 플러스로 보낸 다음에 이 밑에 얘를 깔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얘가 딱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똑같잖아. 이 형태랑. 어차피 gx 여기도 gx니까 얘가 루트 3분의 1로 간다 를 쓰더라고요. 아니 난 이거 못할 것 같아. 아무튼 그랬어요. 그리고 이쪽은 아직 극한이 처리가 안 됐으니까 x 여전히 0 플러스로 남아있는 상태고 그게 6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얘부터 보내면 6분의 루트 3이 된 거죠. 마지막으로 gx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요거였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차피 0 플러스로 갈 때 gx도 0 근방에서는 이쪽 양수라는 거 알았으니까 어차피 x제곱 밖으로 빼내면은 x로 빼내면서 이 안에 루트에는 요것만 남을 거죠. 이렇게만. 그럼 x 지우고 어차피 우리는 여기서 0 플러스 보내면 되는 거니까 여기 0 들어가서 이게 루트 b가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양변 제곱하면은 b는 36분의 3이니까 12분의 1. 이 정보를 저는 못 찾았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b가 12분의 1이니까 여기 12분의 1 들어가면 a는 12분의 23이 돼가지고 이제 문제는 끝나요. 아마 물어보는 게 g-2. 그래서 계산하면은 이쪽에다 -2 넣는 거니까 16에 8a에 4b 해서 계산만 합시다. 12분의 23 그 다음에 12분의 1 그러면 여기 약분
얘도 약분 하면 16에 잠깐 이 밑에 좀 지울게요. 16에 3분의 46에 3분의 1이니까 얘네가 마이너스 3분의 45라서 딱 마이너스 15. 그래서 정확히 깔끔하게 답은 1로 뜬다.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도 더 부족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이거 뭐 탓할 순 없으니까. 근데 좀 살짝 벽을 느꼈던 문제긴 했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생각을 안 한다고 하면은 뭔가 너무 복잡해지더라고요. 여기서 이걸 처리할 때. 아무튼 x가 아니고 gx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결국에 해결 못하고 간만에 해설을 봤다. 아무튼 답은 3번이 됩니다. 미적 29번입니다. 이거 충분히 풀만했어요. 괜히 이런 걸로 쪼시면 안 돼요. 급수는 진짜 웬만하면 풀어야 되고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R이니까 이거는 그냥 R의 n제곱이거든요. 그리고 얘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아래 범위는 기본적으로 요거겠죠. 자, 그 상태에서 이 왼쪽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거 K에 1 들어가면은 그냥 사인 2분의 파이니까 1이잖아요. 그럼 그냥 A1이 나올 거고 2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사인 파이니까 빵이죠. 결국 이거 짝수 들어가면 싹 다 빵이기 때문에 홀수만 신경 쓰면 되고 2분의 3파이는 원래 마일이지만 어차피 또 절대값이니까 1로 바뀌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는 그냥 홀수항들에 한번 나오는 거야, 좌변은. 따라서 어떻게 쓰면 돼요? 1 빼기 R 제곱이죠. 첫째 항도 R이잖아. 좌변은 얘로 확정이에요. 우변을 보니까 마이너스 4분의 5가 있고 이제 얘를 봐야 되는데 얘도 역시나 K에다가 짝수가 들어가면 0 되는 건 매한가지예요. 대신에 사인 쪽에 절대값이 없고 오히려 이쪽에 절대값이 있는 시스템이니까 1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3 넣으면 얘 자체가 마이너스 1인데 얘는 절대값 A3에 마이너스가 붙고 그 다음에 이제 5부터는 그냥 어차피 돌아다니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첫째 항이 얘야. 첫째 항이 절대값 R이고 공비가 중요하죠. 두 단계인데 마이너스까지 바뀌니까 공비는 마이너스 R제곱이 되는 거라서 1 플러스 R제곱이겠죠. 자, 그럼 당연하겠지만 이제 여기서 R이 양수냐 음수냐 나눌 건데 살짝 센스 있게 가보자고요. 어떻게 가볼 거냐면 얘 무조건 양수인 거 오케이? 왜냐면 어차피 R이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R제곱은 무조건 이 상태니까 1에서 빼면 양수. 얘도 당연히 양수예요. 그러면 만약에 R이 양수라고 가정하면은 이쪽 양수, 이쪽은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또 무조건 양수잖아. 얘 때문에 안 맞아. 풀마가. 따라서 얘가 무조건 음수여야 돼. 얘 음수여도 얘는 양수거든. 그래야 여기까지 곱해서 마이너스가 맞겠죠. 따라서 R은 음수니까 요걸로 확정인 거고 그럼 이제 이 절대값 R도 마이너스 R로 풀리니까 얘랑 얘랑 이렇게 되고 R 지울 수도 있는 거죠 어차피. 그럼 남는 게 요거에다가 4분의 5 곱하기 이렇게만 남은 상태예요. 그럼 이제 우리 뭐 하면 돼?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크로스로 곱하면 얘랑 얘가 같다는 거니까 여기서 R의 값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9R 제곱이 1이어서 R이 원래는 풀마 3분의 1이지만 우리 이미 요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R은 마이너스 3분의 1이구나 확정. 그러면 AN도 그냥 R의 n제곱이었으니까 이렇게 확정. 이제 거의 끝. 요거는 뭐예요? 시작이 AN부터 시작해서 쭉 가는 무한등비급수니까 공비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이렇게 됐고 첫째 항이 요건데 그럼 얘는 조금 더 가면 3분의 4 분의 마이너스 3분의 1의 m제곱이죠. 이게 지금 p분의 1보다 크대. 3분의 4 옮기면 이렇게 됐어요. 이거를 만족시키는 m 자연수가 오로지 한 개래요. 근데 당연하겠지만 m 값이 홀수면 마이너스가 살아있으니까 얘보다 클 수가 없죠. 왜냐면 지금 p가 자연수라고 말을 했거든. 그래서 얘는 무조건 양수니까. 따라서 이제 m 무조건 짝수는 확정인데 그럼 이제 우리가 m 대신에 2k로 놓자고 k도 자연수인 거죠. 그러면 여기다 2k를 놓는 순간 이 마이너스 1은 죽잖아요. 결국 이걸로 바뀌죠.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m 값이 한 개면 k도 한 개여야 되는데 k에 1을 넣으면 9분의 1이 되는 거고 뭐 2를 넣으면 81분의 1이 되고 하는데 당연하겠지만 점점 줄어드니까 얘보다 큰 게 하나만 살아남으려면 여기서만 이것만 살아남고 이 이후부터는 얘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하는 게 오로지 k가 1일 때만 돼야 되니까. 따라서 우리는 요렇게 두 가지의 범위가 있는 거야. p의 범위가. 그래서 끝났어요. 이쪽에서는 옮기면 p가 12보다 크다 나오고 이쪽에서 또 약분한 다음에 옮기면 p는 27 곱하기 4가 108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서 12부터 108까지. 그럼 이거 등으로 이렇게 돌린 다음에 결국에 13부터 108까지인데 p의 개수면 끝에서 처음 거 빼고 플러스 1 하면 되죠. 따라서 개수는 96개.
그래서 답이 96이 됩니다. 미적 30번입니다. 이거는 30번 치고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28번은 난이도 몰빵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아무튼 도함수가 있어요. 이 구간 안에서는 f가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f'은 이제 0 이상이구나 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얘 잘 보면은 여기 a 대입하면은 그냥 a제곱에 2의 a제곱, 여기도 2의 a제곱에 a제곱이라서 똑같은 형태가 돼가지고 0이 돼. 근데 마이너스 a여도 당연한 게 어차피 x제곱이니까 그대로 a제곱으로 나올 거잖아요. 똑같이 돼서 이 도함수의 그래프는 무조건 얘랑 얘를 지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이에서는 항상 양수 쪽만 있어야 되니까 뭐 이쪽만 예를 들면 이렇게 있든 혹은 뭐 이렇게 있든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있는 상태고, 또 하나는 이 f'을 보면은 당연히 x제곱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이거 지금 우함수죠. 우함수. 이렇게 우함수인 상태니까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무조건 0에서 이제 뭐 극대인 거고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큰 관심은 없다. 뭔지 일단 아직은 모르겠다 라는 거라서 일단 이 그림의 개형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를 조금 한 번 더 미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속미분 나오고 이쪽은 그냥 2x로만 나와서 얘를 2x로 묶으면은 a제곱에 2의 x제곱 빼기 2의 a제곱이 돼요. 거기서 일단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우리 여기다가 a를 대입하게 되면은, 자, 아무튼 간에 얘는 이렇게 된 그래프고 이쪽에서 뭔 난리가 있더라도 무조건 이렇게 들어가거나 혹은 딱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이 a에서의 미분계수는 음수거나 아니면 0까지만 가능하고 양수는 절대 안 되죠. 양수란 얘기는 그 전에 음수였다는 얘기니까, x축보다 아래에 있다는 얘기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f'x에서 a의 미분계수, 즉 이거죠. 이게 무조건 0 이하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바로 대입을 해봅시다.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거 한 번 더 2의 a제곱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라서 지금 a는 양수니까 이거 양수, 얘도 당연히 양수. 그럼 얘가 0 이하여야 돼서 a는 무조건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지금 양수 a니까 뭐 굳이 여기까지 쓸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에서도 보면은 마이너스 a에서는 반대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 즉 여기선 양수거나 아니면 여기서도 0까지는 가능하겠죠. 즉 f' 이번에 마이너스 a를 보면은 이쪽에 마이너스가 들어오고 이 안에는 똑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a로 묶고 이렇게 묶었을 때 이거니까 얘가 0 이상이려면 어차피 또 얘 양수, 얘도 양수, 여기 마이너스면 줘서 바꾸는 순간 똑같은 경우죠. 그래서 어차피 같은 결론이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에 일단 a가 마일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끝났어. 문제에서 a가 최대값이래. 즉 a가 1일 때 말하는 거야. 그럼 그때 f'x는 a에다 1 대입했을 때니까 그냥 요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가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 fx를 구하는 것도 한번 부정적분을 해야 되는데 그놈을 또 정적분하래요. 근데 여기서 얘는 뭐 하겠지만 이거 적분 되냐는 거야. 이거 안 되죠. 그래서 작수 28번이 떠올라야 돼요. 작수 28번에서 똑같은 케이스였죠. 얘 적분 못했단 말이야 그때도. 그래서 fx를 못 구했는데 얘는 구할 수 있어서 어떻게? 이거 부분 적분. 그때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게 쉬웠죠. 작수 28번도. 따라서 1을 적분시키고 이렇게 fx를 미분시키면 xfx에 0부터 2까지 넣고 빼기 이렇게 되는 거고, 이 fx 자리에다가 얘가 오는 거니까 그럼 얘가 딱 들어오면은 이렇게 되겠죠. x 세제곱. 우리는 이제 이거를 구하면 되는 거고, 근데 마침 딱 그래서 f2가 0인 걸 준 거예요. 2 대입하면 f2 때문에 0이 되고 0 대입하면 x 때문에 0이 되니까 얘는 어차피 0이거든. 그럼 우리한테 남은 건 이것만 남아서 순서 바꿔서 보면은 이거 하나 구하고 요거 하나 따로 구하면 되는 거죠. 이거야 뭐 그냥 3차 함수니까 이렇게 적분해서 0과 2 넣으면 여기 16이 돼서 이건 4, 2가 되는 거고, 얘는 치환적분 생각해서 2배하고 2분의 1로 나눠버리면은 바로 x제곱을 딱 t로 치환했을 때 요게 dt가 되는 거죠. 그리고 x가 0이면 t도 0, 2면은 t가 4. 요렇게 바뀌니까 얘는 2의 4제곱 빼기 2의 0제곱으로 나오죠. 그래서 끝. 4, 2에서 요 2분의 1 곱하고 이거 플러스 이거. 그래서 문제 보니까 그래서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죠. 그럼 요게 P, 이게 Q, 요게 R. 3개를 다 더한 게 답이니까 이것끼린 지워지고 최종적인 답은 바로 4가 됩니다.